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여러분께는 제가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 해병대 예비역 선후배님들 또한 무척이나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된 해병대원이 어제 오늘 부디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만 결과는 오늘 새벽 그 꽃다운 청춘이 주검으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평소 다루던 주제에서 벗어나서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후배 해병대원의 사망사고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올린 200편 정도의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평소 시사성 있는 주제, 즉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와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예에 심대한 누를 끼칠 수 있는 주제만큼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건 논란의 중심에 제가 말려들기 싫었고 또 과거 해병대의 사회를 소개하면서 비록 해병대의 다소 부정적인 면을 일부 소개했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맞아 그때는 그랬지 뭐 우리 해병대만 그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조금씩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의 기준, 아니 그때의 기준으로 봐도 아주 상식을 벗어난 경우라면 저 역시 해병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는 제가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수상사고, 안전사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수십 년 전 현역 시절의 기준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후 많은 전문가들께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만 군의 작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분석한 기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직 군의 작전 측면에서의 문제점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 해병대 장군 출신도 아닌 일개 대위 출신인 네가 뭘 안다고 군의 작전을 운운하느냐 이렇게 따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한 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번 사고는 초급 간부들의 실수가 너무나도 많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의견도 향후 이런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전문가라는 분들의 명성만 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다 똑같죠. 아무튼 저는 그런 그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이 방송의 목적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서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 책임이다 그러니 그를 처벌하자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님을 강조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아무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잘못했는가라는 제 분석의 옳고 그름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저 제 눈높이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직 군의 작전 측면에서만. 그럼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현역 시절 장명 5개 항목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장명, 이건 작전 명령을 줄인 말입니다. 즉 반드시 이 5개 항목에 의거해서 작전 명령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소대나 중대같이 소규모 부대인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병대 병 출신들께서는 이 장명 5개 항목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주변에 해병대 장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나는 그 사람 얘기를 못 믿겠다. 그러면 그분한테 장명 5개 항목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딱 하나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장교 출신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해병대뿐만 아니라 육군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보병, 포병, 기갑 이런 전투병과 장교에게 있어서 이 장명 5개 항목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10계명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내용. 군에서는 모든 작전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므로 이걸 빼놓고는 작전을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왜 이번 사고를 분석하겠다면서 뜬금없이 장명 5개 항목을 얘기하느냐, 이건 포항 1사단에서 경북 예천으로 출동한 여단급 신속 기동부대의 행동은
분명히 작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군에서 말하는 작전은 반드시 치열한 전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단이 빗발치는 전투 현장이 아니었어도 이번 예천에 출동한 부대의 행동은 분명히 작전 명령에 따른 작전 수행이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장명 5개 항목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작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제가 판단하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황, 임무, 실시, 전투근무 지원, 지휘 및 통신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는 게 옳겠습니다만 사고의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원인의 경중 또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장명 5개 항목을 따르지 않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명 5개 항목의 제목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5개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황이라는 것은 적군 그리고 아군의 상황을 말합니다. 즉 적정을 알고 아군의 상황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경북 예천에서의 작전을 예로 든다면 예천 현지의 적정, 여기서 적정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러니까 그냥 예천 현지의 상황, 그리고 출동하는 부대의 능력, 이런 걸 1번 상황에서 명확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말 그대로 우리 부대는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가, 또 방어 임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막아야 하는가, 이런 걸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시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를 들어 1대대는 어디로 가고 2대대는 어떤 작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전투근무 지원에서는 이번 작전에서의 식량, 탄약, 연료 등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또 기타 지원부대는 어떤 형태로 우리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지휘 및 통신은 말 그대로 부대장의 지휘 계통을 명확히 하고 무선 통신망, 각종 신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 장명 5개 항목의 순서는 제가 무시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지휘 및 통신.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사고 직후 부사관으로 보이는 간부가 민간인에게 달려와서 119에 신고 좀 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간부가 어째서 휴대폰이 없었는가, 이건 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간부는 어째서 무전기가 없었냐 하는 부분입니다. 대원 한 명이 물살에 휩쓸렸다. 그러면 그 상류와 하류에는 신속기동부대 소속의 다른 부대가 있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해병이 포 3대대 소속이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고 순간 물에 빠진 이 해병의 하류에는 포 3대대 소속의 다른 중대,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다른 보병대대, 예를 들면 3.1대대, 3.2대대 아니면 3.3대대가 있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해병이 사고를 당한 지점이 해병대 섹터의 가장 하류였다고 해도 그 밑으로는 소방이나 경찰 등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그 간부는 어째서 무전기가 없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장명 5개 항목 중 5번째, 지휘 및 통신입니다. 즉 저는 지휘 및 통신 대책이 허술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포반장한테는 무전기를 안 준다? 그럼 포반장을 지휘하는 전포대장은 무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포대장을 양보하더라도 그럼 중대장은 있어야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저는 수많은 뉴스 화면을 봤습니다만 무전기를 맨 대원들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포병 중대가 병력이 100명을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도를 보면 사고 당시 그 주변의 병력이 40여 명 됐다는 걸로 봐서 저는 그게 포항에 잔류자를 남겨두고 실제 경북 예천으로 출동한 포병 1개 중대 병력 전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무전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사고 순간 그걸 목격한 아니면 보고를 받은 포반장은
민간인에게 달려가서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무선 전술망에 속해 있는 점포대장 또는 중대장한테 달려갔어야 했다고 봅니다. 민간인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건 다른 대원이 뛰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고를 당한 대원이 포 3대대 1중대 소속이라고 했을 때 그 하류에는 포병대대에 다른 2중대 또는 3중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보병 31대대 또는 32대대 33대대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여단 전술망을 통해 즉각적으로 하류에 있던 부대의 상황이 전파됐을 것이고, 하류에 있던 부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떠내려오는 해병을 구하기 위해 무슨 방법을 강구했을 것이다. 저는 상식적으로 10분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설령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됐다고 해도 이렇게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14시간 만에 구했다는 게 이게 좀 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중대장이나 점포대장은 사고 순간 정확히 어디에 있었을까? 병력이 너무 많아서 중대 전체를 바라볼 수 없는, 즉 일부분만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아까 실제 출동한 포병중대 병력이 40명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당시 신속기동부대에 출동한 전체 병력이 1000명 정도라고 나오는데, 이번에 보병 3개 대대가 전부 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가 출동했다는 전제하에 요즘은 1개 소대가 20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보병 중대라고 해봤자 100명 미만, 그럼 보병 대대 역시나 많아야 300명, 그럼 전체 병력이 1000명 정도였다는 기사를 저는 그게 보병 3개 대대 및 포병 1개 대대에 실제 출동한 총병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포병 중대장이 지휘하는 병력은 고작 40명, 이 병력들이 수심이 낮은 지점에서 일렬횡대로 수색을 하고 있었다. 과연 중대장이 중대원 전체를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넓은 지역에 분산된 많은 병력들이었을까?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중대장은 수십 명의 중대원들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 점포대장이나 포반장이 무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점포대장이나 포반장이 무전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기사는 못 봤습니다만, 포반장으로 추정되는 간부가 민간인에게 달려가서 119에 신고를 부탁했다는 그런 기사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중대장이 중대원 전체를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넓은 지역에 많은 병력들이 분산돼 있지 않았겠냐 하는 추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포병 중대장이라고 하면 이 정도 개념은 소총 중대장보다도 더 뛰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총 소대장이 자기가 지휘하는 화기 중에서 가장 원거리까지 사격 가능한 총기는 유효 사거리 1100m의 M60, 그런데 1분대를 1500m, 2000m 전방으로 보냈다? 자기가 지원해 줄 능력도 안 되면서, 또 소총 중대장이 자기가 배속받은 81mm 박격포에 유효 사거리를 벗어나는 곳으로 1소대를 전진시켰다?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지점으로 자기 새끼들을 보내는 지휘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병 중대장 및 점포대장의 사고 당시 위치가 궁금합니다. 물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제대로 보고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고 순간 무전기를 통해서 최소한 1000명의 해병대원들에게는 사고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 해병을 구했냐 못 구했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하류의 해병대 병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해병을 구하기 위해 무슨 수단을 강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장명 5개 항목 중에 지휘 및 통신, 여기서 통신망이라는 게 과연 있기는 했냐, 있었다면 어느 제대까지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었냐 하는 부분이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둘째, 장명 5개 항목 중에 1번 상황, 그 중에서도 적정, 예천 현지의 상황은 어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정찰을 실시한다든가 필요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수해 복구 현장에 그것처럼 젖은 가구를 드러내고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정리하는 그런 수해 복구 활동쯤으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안 줬겠죠. 그렇다면 신속 기동부대가 최초 판단한 상황을 초과하는 작전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상황 판단은 실패했지만 저는 그걸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상황 판단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아군의 역량, 그렇다면 능력을 초과하는 작전은 포기했어야 마땅했는데, 아니면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구명조끼를 공수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어째서 지휘부는 잘못된 상황 판단에 따른 장명 5개 항목 중에 이번 임무를 변경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에서 탐침봉으로 수색 활동을 하던 해병대원들은 살아서 떠내려오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미 사망해서 강변이나 강바닥에 가라앉은 사람을 수색하는 게 주 임무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해로 피해를 당한 현지 주민들께는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해병대의 수색 활동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렇게 급박한 임무가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즉 장명 5개 항목 중 상황 판단이 미흡했지만 저는 변경하지 않은 임무가 아주 큰 실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장명 5개 항목 중 3번 실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적의 고지를 향해 공격할 때 후방의 지휘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전술대형 유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술대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휘 통제하는 초급 간부가 없었다. 아니, 있었다고 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론에서는 강바닥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하는데 저는 살다 강바닥이 무슨 스레트도 아니고 사람이 밟아서 무너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너졌다는 건 그 밑에 무슨 동공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깊어지는 지점이 있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강둑에서 지휘관이 예하 병력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부가 우리의 능력 범위 안쪽, 즉 무릎 깊이까지만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술대형의 우측에 있는 대원들이 점점 깊은 데로 이동을 하더라. 급기야 허리 가슴 높이까지 깊은 물속에서 수색을 하더라. 그러면 간부들은 호각을 불든 돌을 던지든 대원들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못 받거나 안이하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작전의 구체적인 실시,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대략 말씀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재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명 5개 항목 중 1번 상황 판단이 미흡했다. 하지만 2번 임무에서 현장 지휘관은 미흡한 상황 판단에 따른 임무를 변경해야만 했지만 그걸 안 했다. 그리고 3번 실시 단계에서도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장 간부들은 현장에 없었거나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했다. 또 5번 지휘 및 통신, 과연 통신망은 제대로 구성되어 있었는가? 일설에 야외 훈련에 나가서도 간부들은 무전기 대신 핸드폰을 쓴다고 하던데 이런 작전에서도 신속 기동부대는 무전기가 필요 없다고 안 들고 나간 건지 제발 사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군인들이 작전을 나가는데 무전기 안 가져간다는 게 워낙 황당한 사고를 접하고 나니까 솔직히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동하는 부대의 작전 명령은 과연 있었는가? 또 그들이 출동 전 군장 검열은 받았는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했다 치고 이런 식이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저의 모군 해병대에게는 상당히 누가 될 수 있는 방송을 해서 저 역시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하지만 예비역을 포함한 100만 명의 빨간 명찰을 달았던 사람들의 마음속 그 무거운 무게를 다 합쳐봤자 사망한 해병대원 부모님이 느끼는 무게보다는 결코 무겁지 않을 겁니다. 외아들도 보통 외아들이 아니라 그 시험관 아기로다 8년 노력 끝에 그래서 그래서 나온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작전에서 사망한 20살 아들보다 어린 후배님의 명복을 빌면서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헛된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배님의 명복을 빌면서 혹시라도 오늘 방송에서 저의 섣부른 판단, 잘못된 분석 등이 밝혀진다면 바로 영상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